안녕하세요. 2023년 1학기 RFS 공개 세미나 진행을 맡게 된 35기 신재혁입니다. RFS에 입회하시게 되면 보고서 작성을 위한 리서치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본 영상은 RFS 세미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샘플 영상입니다. 해당 산업 발표는 22년 11월에 진행된 세미나를 재시연한 영상으로 그 이후 진행된 내용은 업데이트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영상은 전기 자동차 전장 부품 산업 분석 세미나로 트렌드 변화에 따른 산업의 성장 모멘텀 추정과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저분 스마트폰의 시대, 이제는 전장, 전체 보고서에 대한 요약 및 결론을 소개하고 그에 따른 투자 전략과 탑픽을 제시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당시 지속되던 금리 인상 기조와 더불어 다양한 매크로 변수들에 의해 글로벌 시장의 소비 심리는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가구, 자동차 등 내구재 위주의 수요가 감소가 이어졌으나 전기차 시장만큼은 판매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전기차의 핵심 부품과 스마트폰 핵심 부품이 공유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부품 업체들은 성장세를 보이는 전장 시장으로 공급을 전환하는 시장 트렌드 변화가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기차의 고성능화에 따른 자율주행 시장 개화는 전장 부품의 성장과 맞물리는 지점입니다. 향후 자동차 시장에서는 스마트폰 시장의 흐름과 유사하게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을 가진 기업만이 시장 내에서 퇴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따라 전장 부품 역시 상응하는 P와 Q의 상승이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트렌드 변화와 성장성 예측에 기반하여 선정한 부품별 성장 여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메라 모듈 시장은 P와 Q의 동반 성장을 통해 연평균 26% 성장하여 25년 89억 달러까지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2차 전지 시장은 미국의 IRA 법안에 따라 25년 기준 국내 기업의 북미 시장 점유율이 30%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SRC 반도체 시장은 SRC 반도체를 사용하는 전기차 모델의 판매량과 자율주행 산업의 성장성에 의거해 산정한 결과 25.4%의 연평균 성장률이 전망됩니다. 전장용 MLCC 시장은 자율주행 레벨별 순 증가량을 구해 계산한 결과 L4 기준 차량 한 대당 14,800원의 매출 성장이 기대됩니다. 차량용 MCU 시장은 ADAS 탑재 차량 증가에 따라 11%의 연평균 성장률을 예상했습니다. 이 점을 바탕으로 삼성전기, 울프스피드, 퓨런티어, 에코프로비엠을 자율주행 시장 성장에 수혜를 받을 전장 부품 탑픽으로 제시합니다. 본격적으로 각 부품 산업의 성장 논리를 설명하기에 앞서 자율주행 단계 및 동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단계는 미국 자동차 공학 회의 구분에 따라 총 6가지 단계로 구분되며 L2는 ADAS로 불리는 운전자 지원 시스템, L3는 특정 구간에서만 운행이 가능한 조건부 자율주행, L4는 운전자의 탑승 하 모든 구간에서 사용 가능한 자율주행, L5는 운전자조차 필요 없는 완전한 자율주행을 의미합니다. 현재 가장 진보한 자율주행 기술력은 레벨 3 수준이지만 이는 조건부 자율주행으로 모든 구간에 주행 가능한 L4, 레벨 4 과정으로 가는 과도적 기술의 이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자율주행 시장은 L3보다 L4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성장 방향을 고려하여 전장 부품 시장의 성장성을 예측했습니다. 이제는 전장 부품으로 눈을 돌릴 때 본격적으로 전장 부품 파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시장 성장으로 수혜를 입을 첫 번째 부품은 카메라 모듈입니다. 전장 카메라 모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P와 Q는 구조적으로 동반 상승해서 연평균 26%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당 표는 완성차 판매량과 자율주행 단계별 차량 출하량을 기반으로 총 전장 카메라 출하량을 2025년까지 추정한 결과입니다. 해당 결과에 기초하여 전장 카메라 시장 규모 성장을 수치적으로 추정해 본 결과 23년 57억, 24년 75억, 25년에는 89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성장률은 26%에 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카메라 ASP 개선과 차량당 Q 증대가 가능한 이유는 추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카메라 모듈로 들어가기 앞서 자율주행 시장 성장과 차량용 센서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차량용 센서는 차량 내 외부의 정보를 인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율주행 레벨이 증가함에 따라서 시장 성장과 차량용 센서 출하량의 상관계수는 0.9987로 아주 명확합니다. 차량용 센서는 크게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로 분류되는데 카메라는 색상 구분이 가능한 유일한 센서로 레이더나 라이다로는 불가능한 인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또한 라이다의 경우 개당 $2,000에서 $20,000까지 호가하는 반면 카메라는 현재 $20 후반의 ASP로 최소 60배의 가격적 메리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장 카메라는 대체 불가능한 인지 판단을 한다는 점, P와 Q의 동반 성장이 명확하다는 점, 높은 진입장벽으로 기존 업체들의 멀티플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카메라가 자율주행 시장 성장에 따라 큰 폭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본격적으로 전장 카메라의 P는 2023년까지 약 $42.5까지 상승할 전망입니다. 현재 레벨 2 수준의 카메라는 ASP 27에서 $28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P를 1.5배 이상 끌어올리는 요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뷰잉 카메라에서 센싱 카메라로의 전환입니다. 전장 카메라는 기능에 따라 뷰잉과 센싱으로 구분됩니다. 레벨 3 이상의 차량은 복합적 자동 제어 기능이 요구되기에 레벨 1, 2에 사용되는 뷰잉 카메라가 점차 센싱 카메라로 전환됨은 자명합니다. 이 센싱 카메라는 뷰잉 카메라 대비 약 1.5배 이상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 2030년 레벨 3 자율주행 차량의 보편화를 가정한다고 하면 $42.5까지 점진적인 가격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전장 카메라의 Q 역시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차량의 인식 범위 확대는 멀티 및 트리플 카메라를 요구한다는 점, 둘째, 레벨 3부터 차량 내부 카메라가 필수라는 점 때문입니다. 차량이 3차원 공간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2대 이상의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화각을 넓히고 단위 면적당 인식 가능한 정보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카메라 대수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 내부 카메라인 인캐빈 카메라도 Q 증대 요인입니다. 자율주행의 발전에 따라 시스템이 운전자의 주행 집중도를 모니터링하게 되어 레벨 3 차량의 경우 총 12개, 레벨 4, 레벨 5는 각각 15, 20개 이상의 카메라 탑재가 유력합니다.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카메라 양이 늘 수밖에 없는 거죠. 정리하자면 도입부에서 설명했듯이 전장 카메라 부품 산업은 P와 Q의 구조적인 성장을 통해 연평균 26%씩 성장할 것이며 국내 전장 카메라 생산 업체들에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부품은 자동차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총 4가지로 구분됩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양극재는 배터리 용량과 전압을 결정짓는 중요한 재료고 양극화의 물질에 따라 에너지 밀도가 달라집니다. 국내 기업들은 주로 니켈, 카본, 알루미늄, 삼원계 양극재를 생산합니다. 두 번째로 음극재는 양극에서 나온 리튬 이온을 저장하거나 방출하는 충방전의 역할을 합니다. 충전 용량을 음극재로 결정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전해액은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리튬 이온의 이동을 돕는 매개 역할을 하는 소자이며 현재 전해액 시장은 소형과 중대형의 비중이 9대 1입니다. 다만 전기차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중대형 전지의 비중도 확대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IRA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에 대해 총 $7,500의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IRA 충족 여부는 제조업체의 가장 큰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북미 승용차 중 전기차 비중은 2021년 기준 5%에서 30년까지 보면 52%, 약 50%의 침투율이 전망됩니다. IRA
A의 수요를 받기 위해선 주요 국내 업체들의 북미 캐파 증설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각 업체들이 발표한 캐파 중 증설 계획에 의거하면 25년도에 총 430 기가와트에 달하는 생산 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이에 따른 국내 기업의 북미 시장 점유율은 3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차량용 배터리의 기술 전망입니다. 자율주행은 단순 이동 수단이 아닌 생활 공간으로 전환되는 플랫폼 핵심 개념이 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다만 이러한 기술적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2배 이상의 큰 용량의 배터리를 요구합니다. 전고체 배터리와 리튬, 메탈 배터리가 용량 증대의 핵심이 될 두 가지 타입의 배터리입니다. 전고체는 L5 자율주행을 위해 필요한 차세대 배터리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기술적 한계로 현재는 최대 400km의 주행이 가능하지만,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면 현재 2배인 800km까지 장거리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휘발성이 높은 기존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대체해 화재 같은 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리튬 메탈 배터리는 기존 배터리의 물리적 구조를 바꿉니다. 전고체가 사용됨으로써 리튬이온 배터리의 부피를 30%까지 줄일 수 있으며, 분리막과 응급제 자체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에 따라 향후 배터리 소재 시장은 양극재, 리튬, 메탈, 전고체 3분되는 구도로 전환될 것입니다. 다음은 SiC 반도체입니다. SiC 반도체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탑재한 자동차 판매량과 웨이퍼 생산 업체들의 매출 성장률을 가중평균하여 추정했습니다. 자율주행 산업의 성장세, 고용량 배터리 탑재량, 그리고 전기차 판매량 및 성장률을 토대로 SiC 반도체 산업은 향후 25.42% 연평균 성장률을 전망합니다. SiC 반도체는 실리콘과 카본이 1대1 비율로 구성된 화합물 반도체입니다. SiC의 항복 전개는 3.3으로 기존 실리콘 반도체의 10배 높은 전압 유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저렴 파괴 전개 강도는 10배, 밴드갭은 3배로 한마디로 내구성과 열 전도성이 우수해서 고전압 전자기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SiC 반도체는 기존 실리콘 반도체의 10% 사이즈로 동일한 성능을 보입니다. 이에 따라 SiC 기반 전장 부품의 사이즈는 더욱 작아지고 가벼워지고, 또 감소된 전력 소자의 에너지 손실로 효율이 5%에서 10%까지 증가를 합니다. 2018년 테슬라 모델 3의 실리콘 카본 반도체 사용 이후 다른 경쟁사들도 SiC를 채택하며 SiC 반도체 시장은 성장 중입니다. 실제로 19년도 54억 달러에서 21년 109억 달러로 2년 만에 2배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MLCC입니다. 전장용 MLCC의 가격은 선형 추정 결과 3.7원 상승한 12.8원, 전기차 한 대당 MLCC 매출 성장률은 63.2%로 추정했습니다. MLCC 적층 레이어 컨덴서 일종의 캐패시터이며, 이는 반도체에 일정하게 전력을 공급하는 일종의 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MLCC 기업들은 연초에 고점을 찍은 후 천천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IT셋 부진의 연쇄 효과로 풀이가 되는데요. 하지만 전장용의 경우에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MLCC 시장에서 마켓쉐어 54%를 차지하는 무라타의 전장용 MLCC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 10% 증가했고, 국내 기업인 삼성전기 역시 전장용 MLCC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63% 성장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기업들이 현재 전장용 MLCC를 생산을 선호하는 이유는 IT셋과 ASP부터 3배가량 차이 나는 고부가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전장용의 경우 설계 소재, 성능면에서 기준이 엄격하고, 특히 고압의 환경에서 MLCC가 견디며 구동해야 된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전장용 비중 확대의 또 다른 요인은 전기차의 자율주행 기술 성장성입니다. 일반적으로 내연기관의 경우 5,000개의 MLCC가 탑재되고, 레벨 3에서 4 전기차의 경우에는 2만 개까지가 요구가 되는데요.
이는 운전의 주체가 인간에서 컴퓨터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율주행 구현을 위해 고성능의 연산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온 칩이 필요하며 기존의 ECU보다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기술의 증가분은 PC, 서버의 발전 방향성과 유사하며 이를 참조해 전장용 MLCC SoC 상 요구량은 23년에 4,000 마이크로페럿을 요구할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레벨 2에서 레벨 3에서 4 전기차로 전환 시에 MLCC는 4,000개 추가가 된다는 것이죠. 전기차 한 대당 MLCC 매출 성장률은 63.2%가 나옵니다. 마지막은 MCU입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은 특정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한 전용 프로세서로 컴퓨터가 다양한 요구에 동작하는 일반적인 일에 활용된다면 MCU는 기능을 설정하고 정해진 일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래밍에 특정 자극이 왔을 때 기기를 작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가 내연기관에서 자동차의 탈을 쓴 컴퓨터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MCU의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표와 같이 전장용 MCU의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출하량 전망 역시 밝습니다. 통상 내연기관에 비해 전기차 MCU가 2배 이상 요구된다는 점을 기반으로 자동차 한 대당 요구되는 MCU의 개수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인터포레이션 기법을 사용했으며 이로 인한 내연기관 차에 들어가는 MCU는 37개, 전기차는 75개입니다. 또한 차량용 시장 규모와 비교해 MCU 한 개 ASP는 2.46달러로 추산했습니다. 이 내연기관보다 10배가량 MCU가 탑재되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반도체 수요를 반영하면 MCU 시장 역시 성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탑픽입니다. 첫 번째 탑픽은 삼선 전기입니다. 동사의 선정 과정에서는 IT셋 MLCC에서 전장용 MLCC로의 체질 변화에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동사의 전장용 MLCC 사업부 매출액은 YOY 약 63% 성장한 수치를 보였으며 다양한 신제품 출시로 타사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예시로 그림과 같이 4000페럿까지 커버 가능한 제품군을 개발하여 상용화 중이고 또 소형화를 통한 내부 회로의 간소화로 ESL을 상승시키는 등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두 번째 탑픽은 미국의 울프 스피드입니다. 동사는 SiC 웨이퍼 생산량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압도적인 세계 1위 업체입니다. 기존 LED 사업을 매각한 이후에 SiC 반도체를 신사업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며 마켓쉐어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22년 4월 세계 최초 8인치 웨이퍼 양산 시설을 만들어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GM, 랜드로버, 제규어, 르시드 모터스 등 다양한 고객사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고객사 포트폴리오가 아주 잘 구성되어 있는 기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향후 그 다양한 고객사를 바탕으로 24년 하반기 신규 공장 증설 완료 시 아주 큰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는 퓨런티어입니다. 동사의 센싱 카메라 P와 Q의 증가로 매출 성장의 수혜를 입을 국내 기업으로 카메라 조립, 조정, 후공정 등 모든 밸류체인과 업계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준비된 기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수도선무 준비된 자에게 기회나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고 하잖아요. 동사는 자율주행의 개와 함께 수혜를 온전히 받을 기업으로 보입니다. 또한 22년 하반기 전장용 카메라 장비 수주 금액은 설립 이후 최대치를 경신한 이 IPO 당시 제시한 2023년 전장 매출 200억 원 달성이 예상됩니다. 마지막 탑픽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동사를 선정한 이유는 첫째, IRA의 최대 수혜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국내 업체 중 양극재 점유율 1위이며 북미 자동차 선도기업인 포드와 MOU를 체결하여 25년부터 신규 캐파 가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동사는 하이니켈 양극재의 강자입니다. NCA, NCM뿐만 아니라 니켈 함량의 8, 90%까지 올라가는 하이니켈도 양산 예정입니다.
NCMX라고 하죠. 90%가 넘는. 또 마지막으로 동사는 폐배터리와 전고체로 차세대 배터리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폐배터리 사업부를 영위해서 최근 북미 리사이클링 업체와 협력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국내 유일 전고체 기술 보유 중인 이수화학과 MOU를 체결하여 차후 전고체 밸류체인 구축을 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탑픽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23년 1학기 공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